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라간 프린트물 봐요. 자, 5번 문제. 나머지 또 질문해야 돼요.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풀어서 마지막 교시 때 질문합니다. 또. 자, 5번 문제를 보면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한옥마을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주장 설치 기준을 100%죠. 여기 이제 26기 시험 문제 주제된 거고. 자, 완화 적용이 가능하고. 2번은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높이도 1.2배 완화, 120% 밑줄 그어놓고. 이 조문 떠올라요? 이런 거 했던 기억이 있죠? 자, 좋아요. 그 정도만. 또 잊어버리고 또 떠올리고 하는 겁니다. 자, 3번을 보면은 도시적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개지알 하면 안 된다. 개지알 하면 안 돼요. 아파트 연립주택, 이 주거단지 이걸로 조성되면 안 됩니다. 되지 아니한다. 해서 맞는 내용이고. 자, 4번은 이러한 비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계획관리지역이죠. 도시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이렇게 출발되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원래 안 되는 거지만 계획관리지역에는 딱 하나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가로로 묶어져서 나온 내용이죠. 아직 여기까지는 추제가 안 됐고 여기까지 추제되면 최고 난이도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서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해서 강조를 했었죠. 자, 허용할 수 있다. 예위로 가니까 맞는 내용이고. 자, 5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만 해당 사항이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이 말이 빠지면 틀려. 행정청 내부에서 자기네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이건 실효 규정을 안 둬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만. 기지개 해서 그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이 앞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년이죠. 5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해서 이게 이제 신설된 조문이 그게 조심하고 5번.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해답지들 다 받았어요? 달라고 하고 조금 한번 맞춰보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다 해줘. 쉬는 시간에 다 해서 이따 또 질문도 하고 하자고. 7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인 허가를 받아서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자, 2층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이니까 가능하죠? 1층인 슈퍼 바닥면적 8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니까 1종 근생, 2종 근생은 3층 이하로서 건축할 수 있죠. 맞는 내용이에요. 좀 풀었었어? 이렇게 해서 요즘에 풀었어서 나와요.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4층인 다세대 주택에서 틀렸다고. 그게 이제 요즘에 이렇게 풀어 쓴다는 거. 자, 3번은 3층인 커피숍이에요. 여기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이라고 한번 써요. 엔젤리너스 커피라든지 무슨 또 뭐가 또 있어? 에디아 커피 뭐 이런 것들이 뭐 체인점은 잘 된다고 하던데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거 상권들 살필 때 스타벅스가 잡는 그 상권 있죠? 거기가 괜찮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년부터 그 중개할 때는 스타벅스 옆에 있다 하면은 무조건 그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계약을 무조건 체결하도록 해야 돼. 자, 그 권리분석, 상권 분석을 아주 잘한대요. 그래서 모든 걸 거기가. 자, 커피숍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이제 휴게음식점이니까
요 경우도 이제 우리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어지죠. 자, 노래방 그랬는데 이 노래 연습장 요것이 바로 이제 이종근생이죠. 근데 이종근생은 다 들을 수 있는데 노다단 안마는 제외한다.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어지고 아직 여러 개 시험 문제 지금 출제가 되어질 겁니다. 남아 있어요. 공작물 설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잠깐 여기서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을 말이죠. 여기는 지금 공작물 자체는 층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층수의 뭐 한 4층이다. 4층 높이에 해당이 되는 공작물이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설치할 수 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공작물만큼은 지금 층수 제한이 없다고? 자, 그래서 1종근생, 2종근생은 지금 3층 이하다. 이렇게 나와주고 단독주택도 지금 3층 이하로 나오는데 공작물에서는 층수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공작물이 10층 높이의 공작물이라 하더라도 이건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간 프린트물 중에서 12번 문제.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군계획 사업에 관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이거 허가 대상이 아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 나오면 틀리겠죠? 자, 2번은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이거 못자래 하면서 이제 뭐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 허가받으라 하면 어떻게 못자래를 하냐고.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3번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중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지목 변경을 수반했다. 뭐 지목이 된데 전으로 뭐 하겠다,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허가 대상이에요. 그런 건. 자, 그렇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 하는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경작한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이 자체는 이제 원래 허가 대상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전을 답으로, 답을 전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것은 또 허가 대상이 아니죠, 이게? 원래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요건 이제 허가 대상인데 전답, 답을 전으로, 전을 답으로 요건 이제 또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4번을 보면은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이 토지의 물건을 이룰 예상 쌓아놓는 행위. 원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림지역 안에 물건 쌓아놓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농기구라든지 농작물을 야적해 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46조 우리 기본서 책에. 기본서 책이 난다. 유학제 책에. 기본서도 옆에 놓고 같이 참조를 해요. 그리고 항상 질문도 하고 합니다. 유학집에 46쪽에 보면 그 도표에 제일 밑에 칸이 있죠? 거기 왼쪽 칸을 보면 이게 허가 대상인데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여기에는 농림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이제 농림지역 써놓고 X 이렇게 해놔야지. 농림지역은 농작물이라든지 농기구 등을 야적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안에서 이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 토지에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농림지역은 해당 사항 없다. 뭐 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원위 취해서 12번 문제 올라간 프린트물. 자, 12번 문제 5번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가 이게 허가 대상이 아니죠? 이게 통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단축한다.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그 다음에 5% 범위 안에서 축소한다. 뭐 이런 것들은 통지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변경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해놓고 이게 이제 통지사항이다. 일괄 신고 해가지고 단호 불허 일괄 신고 해놓고 통지하자. 그래서 그 통지사항, 이 통지사항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 이제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고 통지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 자, 아무튼 5번이 틀렸어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자, 13번 보면은 개발행위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걸 꼭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니까. 자, 만든 내용이고 2번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건축 허가에는 조건을 못 붙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그렇죠. 자, 3번. 이것도 중요해요.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냐? 또 이런 분위기로 앉아 계시는 거 봐. 중요하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을 거 아니오. 어떻게 분위기가 맨날 중요하고 맨날 별표더라. 제가 광주에서 강의할 때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 더 많다고 해요. 이놈의 별이. 참말로. 자, 거기 3번에 지구단위 계획의 네모 엮어놓고 성장관리 방안 네모 엮어. 이건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때 오늘 배울 건데 전부 다 심의를 거쳐. 그래서 아무튼 지구단위 계획 중요해요. 성장관리 방안 나왔다 하면 뭘 심의 생략한다. 특히 딱 나오면 무조건 맞다. 무조건 맞다. 무조건 맞다. 근데 시험 문제 풀면서 이게 생각이 날까? 놔줘야 되는데.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랬는데 생략한다. 심의 생략합니다. 자, 중복 심의를 아무튼 피하겠다는 취지겠죠.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은 국가가 하는 개발행위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맞죠? 원래 기반시설 설치에 하는 데 있어서 이행보증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국가 등의 공공단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뭐 이런 것 등은 일단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 등의 공공단체. 자, 5번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행보증금을 사용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 나머지 남액은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잔액은 남아있으면. 자, 요 정도로만 체킹하고 그리고 또 이따가 질문해요. 마지막 교시에 질문해요. 수업 마무리 짓고. 자, 오늘 어디 들어가냐면 자, 오늘 마무리 지어요. 마무리 짓고 도시개발법까지 진입 들어갑니다. 자, 오늘 어디 들어가냐면 49쪽. 49페이지. 요약집 49페이지입니다. 자, 잠깐만요. 지난주에 이제 뭐를 배웠냐면 이걸 배웠다고. 머리 주파수 좀 맞춰보게. 주파수 사이클 좀 맞추자고. 머리 주파수 맞추는 작업에.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삽을 하나 그렸고 포크레인 형태를 한번 그렸어요. 이제 뭐가 떠올라? 이게 땅 건드리는 모습이 좀 떠오르지? 이렇게 이제 뭐 공사도 하고 자꾸 뭐가 어떤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서 일단 땅을 건드리면 누가 건드리든지 간에 넓은 의미로서 광의 의미로서 개발행위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나눠놓고 보면 우리가 순수한 사인인 갑이라는 자가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적 주체인 행정처인 건드려 들어갈 수 있는데 갑이 건드려 들어갔을 때 별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개발행위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행정청이 건드려 들어가면 이걸 도시군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도시군계획 사업 자체도 넓은 의미로는 땅 건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개발행위야.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공공시설의 규속 문제에서 그걸 하다 보면 이해가 가. 이제 무조건 땅 건드렸다 하면 개발행위구나라는 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갑이라는 자가 건드려 들어갔을 때 어떻게 건드려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건물 토토토 형태로 일단 건드려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건드려 들어갈 때는 일단 허가를 받자는 거죠. 이 허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특별시장부터 시작해서 광역시장, 시장 분수의 허가를 받자에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는 걸 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기반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있고, 이런 지역, 외의 지역은 이제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죠. 이렇게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이렇게 밀도 관리 구역이죠. 이걸로 한번 묶어보는 거고, 이렇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이렇게 딱 한번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개발행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바로 이제 누가 지정하느냐, 바로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따라서 이게 개발행위로 인해서 밀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억제한다는 얘기야.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을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렇게 표현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구역을 뭐라고 한다? 옳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면 안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구역이야. 오늘 배울 거야. 오늘 한번 쭉 체킹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되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에요. 이게 이 내용. 요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니까 허가받는 거고, 행정청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행정계획에 의해서 요거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잡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땅 건드리는 행위를 할 때 요거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꼭 잡아야 돼. 아주 중요한데 여기 이 내용이.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쭉 나와졌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자, 요 정도만 머릿속에 주파수를 좀 맞춰보고 바로 이제 오늘 개발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땅 건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49쪽.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나오죠? 기준 동그라미 딱 치고, 기준 하면은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개발 대령 예외적으로 시부령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준들이 법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부령,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자,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대통령령 대령, 개발 대령이죠. 동그라미 쳐요. 개발 행위에서 개발 동그라미, 대통령령에서 대령 동그라미 칩니다. 대자, 령자 하나 동그라미. 개발 대령, 시부령, 개발 대령, 시부령. 재미없어 부령. 자, 동그라미 1번 규모의 적정함, 네모 딱 엮고, 규모가 이제 맞아야 돼. 자기 멋대로 땅 건드리겠다면 규모가 넓어버리면 이제 요건 도시개발법으로 갑니다. 자, 농어청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원칙은 밑에서 제한을 받는 건데, 농어촌 정비 사업 밑줄 거예요. 요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자 이런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제한을 안 받아. 또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거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밑줄 두 줄 거예요. 여기에서만 인정됩니다. 규모의 특례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하여 해당 기준 면적 범위 안에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 범위 안에서 당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조례에 동그라미 딱 치고, 조례로 허가 대상 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거기에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나오죠? 넘어가요. 3만 제곱미터 미만, 5천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나와요? 이거 묶어놓고 별표 쳐야 됩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이거 묶어놓고 별표 외워주셔야 돼. 이거. 자,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나오는데 이 규모가 만주 상자 생산이죠?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미만에서 만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만주 상자죠. 참 만주 상자 생산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 녹지입니다. 생산 녹지죠. 3만 원짜리 농국공 이렇게 되죠. 3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하면 농국공이 농광공이 이렇게 되어지죠. 농림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유일하게 크게 갈 수 있는 게 이 공업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5 보자에서 5천 제곱미터 미만이죠.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보자. 보전 녹지입니다. 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이렇게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잠깐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만주 상자 생산 3만 원짜리 농국공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5 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외워주셔야 돼. 그러면 이게 규모가 이상이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원칙 도시개발법으로 가야 돼, 이제.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가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나온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신시가지 조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렇게 걸려. 자,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개발행위라는 것 자체는 전국토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도시개발 사업은 말이죠. 땅 건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딱 정해져 있어, 그게.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야, 이게. 개발행위는 땅 건드리는 행위는 전국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니까.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바로 어디에? 설악산에 무슨 대청봉의 한가운데서도 땅 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있지. 산장을 설치한다. 대피소를 설치한다. 케이블카 설치한다 하잖아. 땅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꼭 잡아야 돼, 이제. 또 강조할 거야, 이따가. 이걸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유일하게 녹지지역만 더 세분해서, 도시지역 내에서도 녹지지역만 세분해서 이렇게 규모를 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보전녹지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합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놈의 녹지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지. 그럼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나오는 거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걸 세분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면, 자, 2번, 3번, 4번, 5번 나오죠. 동그라미 2, 3, 4, 5. 딱 묶어놓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고 써. 여기에 맞아야만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요. 여기 최근에 출제된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올바른 것이 몇 개인가 해서 나왔어. 이걸 다 써놓고 1번부터 다 써놓고 5개 이렇게 고르는 게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눈치껏 맞춰야지. 좋은 얘기면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고 그냥 가야지. 그걸 외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눈치껏 맞춰가지고 맞춰야지. 너나 맞춰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는 아니지. 한번 읽어보냐. 자, 2번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일단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거 밑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기준에 적합해야만 된다는 거야. 자, 3번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있을 것 해버리면 안 되겠죠. 없을 것이죠.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해.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냐고. 외울 필요는 없고. 자, 4번. 이래야 이제 개발행위 허가 나온다는 내용이야. 토지 이용 실태, 이용 계획이나 건축물의 높이,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무르 배수, 하천 등. 자, 밑줄 그어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개발행위 허가 내겠다는 거지.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5번을 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밑줄, 그 다음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 밑줄, 이것이 적정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자,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별표 치고. 자, 위에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의 규정은 면적 규정이라고 써야지. 면적 규정이 만주 상자 생산 3만 원짜리 농국공 5 보자 이게 있죠? 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을 밑줄 그어야 돼요.
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각각의 동그라미 쳐요.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동그라미 칩니다. 용도 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행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밑줄 그어요. 자, 각각의 용도 지역에 위치하는 여기부터 밑줄 긋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행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거기까지. 자, 갑이라는 자의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고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고 여기가 준공업지역에 이렇게 걸쳐 있다. 아, 이렇게 되면 갑의 대지에서 갑은 이 대지에서는 여기에 맞게 준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에 맞게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가야 될 거예요. 개발행위를 하려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준공업지역이니까 공업지역 이거 아니야?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렇게 여기서 하면 이렇게 여기서 하면 이렇게 받자 하는 내용이야. 자, 또 갑니다. 다만 동글배기 치고 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예. 자, 그러니까 대지가 걸쳐 있을 때 넓은 쪽으로 가자 해도 안 돼요. 여기서는 각각 받는 거다 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 넓은 쪽에 가서 행위자를 적용받자 하면 안 돼. 개발행위에서는 각각 가서 해야 돼. 이렇게. 자, 그런데 다만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 총면적이죠. 이 허가 대상인 토지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 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죠. 쭉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개발행위 규모를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 여기서 걸쳐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여기서 걸쳐서 한번 개발행위를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걸쳤을 때는 이놈과 합해야 되니까 여기서 3만이고 여기 1만이니까 합해서 4만까지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야. 이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큰 걸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3만 제곱미터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자, 동그라미 7번 별표. 여기 신설 됐고 신설 이렇게 써놓고 자, 허가할 수 있는 이 허가 기준은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해당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개발 상황이라든지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용도를 정한다. 자, 허가 기준은 다음에 용도를 밑그림에 다음과 같은 용도를 갖다가 지역적 특성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용도를 정할 수가 있는데 허가 기준 용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1, 2, 3 나오죠? 시가와 용도부터 보전 용도 나와요? 묶어요. 이게 이제 허가 기준 용도라고 써놓습니다. 따라서요. 허가 기준 용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 세 가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 세 가지.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거기 시험 문제 나오면 유보 용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유자생계 잡아야 돼요.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 세 가지 안 보고 뭐?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다시 안 보고 한 번 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 세 가지가 있어. 기준 용도 세 가지.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각종 개발행위가 이제 이루어져야 돼. 자, 뭐?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정 용도. 자, 그러면 우선 시가화 용도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녹지 지역을 제외한 주상 공업 지역이죠. 여기에는 뭐 시가화가 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고, 유보 용도입니다. 유보 용도 중요해요.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강화에 동그라미 치고 완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유보 용도다, 시가화 용도다, 보전 용도다. 잘못 나와서 발음이 조금 기다렸다가 해봐 대답을. 유보 용도죠? 강화 또는 완화 이런 말 나오면 유보 용도야.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강화한다 하면 시거 용도겠어, 보전 용도겠어? 보전 용도로 가야지. 강화하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자, 보전 용도를 먼저 봐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동그라미 딱 치고. 그러니까 강화를 완화로 바꾸면 안 돼. 그거 하나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보전 용도에서는 그거 하나만 잡으면 돼요. 강화야, 완화야? 강화. 보전 용도는 강화야? 네. 완화하고 싶어? 안 돼요. 안 돼? 강화야, 강화. 이거 하나 꼭 잡아야 돼. 그래야 보전되니까. 자, 그 다음에 유보 용도는 뭘 잡아야 되냐면 강화, 완화 이거 잡고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적이요. 세 가지. 유자생계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뭐 이렇게 잡아가면 돼. 거꾸로. 유자생계. 따라서요. 유자생계. 유보용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유자생계. 꼭 잡자. 아, 이거 잡아야 돼. 자, 성장관리 방안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 입주규제 최소 구역하고 지금 구분해야 돼. 우리 입주규제 최소 구역은 어디를 떠올리라 그랬냐면 뭐 인천역하고 지금 저기 판교에 금토등에 있는 곳이 한국도로공사부지 거기가 창조경제밸리 판교. 입주규제를 바로 그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이다 해서 정부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성장관리 방안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나 입주규제 최소 구역과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요게 6번째 해당이 되는 거라고. 내용 이해가요? 네. 지금부터 하는 건 지구단위 계획도 아니고 지금 뭣도 아니고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아니고 지금 성장관리 방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또 이제 관련이 없다. 요쪽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지냐면 이게 세종시가 없었으면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세종시 때문에 생긴 거야. 세종시 때문에 이해를 좀 해줍니다. 세종시 전체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죠. 정부에서 수립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수립했겠죠. 이 지구단위 계획은. 그래서 여기에 앞쪽에 이제 호수공원 이쪽이다. 이게 남쪽이라면 금강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여기에 이제 정부 종합청사를 뭘로 이제 쭉 이제 하죠. 산업통상자원부부터 뭐 교육부까지 해서 쭉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마터면 이렇게 해.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로, 여기는 또 단독주택, 뭐 여기는 한옥마을 만들자고 이런 얘기. 호수공원 여기에 배치하고 이렇게 이제 해놓습니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나왔냐면 정부에서 수립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세종시장이 한 게 아니라고 이게. 정부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원룸 같은 걸 지멋대로 지을 수 있다 없다. 갑이라는 자가 없다. 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만 이 소지와 건축물의 쓰임새 등을 전부 다 밝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가구라든지 원룸형이 단독주택 같은 것이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바로 2km 이내에 떨어져 있는 이런 데가 바로 이제 장군면 일대에 조치원 하면 뭐가 많으냐면 복숭아가 많아요. 복숭아 유명합니다. 그래 복숭아 밭이 있어. 이걸 갖다가 밀어버린다고. 밀어버리고 원룸들 무지하게 지었어요. 가보면 한번 돌아보세요. 복숭아밭 밀어버려가지고 원룸들 엄청 많이 지었어요. 이게 지금 이거 거의 공실이라고. 절반 이상 공실이 될 거야. 지금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여기 막 들어와요. 10층 건물로 막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입주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이 공실이 절반 이상의 공실이야. 그래가지고 복숭아 밭을 갖다가 밀어버리고 여기에 원룸형 단독주택을 쫙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학교 다니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세종시까지 너 와야 돼? 또는 조치원은 읍내까지 가야 돼?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걸.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낸 게 이렇게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은 일단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을 도로를 설치해 준다는 거나 상하수도 설치해 주는 걸 우리가 해줄 거니까
다른 건 내가 그렇게 했는데 토지 이용은 내가 뭐라 않겠는데 일단 건축물만큼은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든지 건축물의 행위 제한만큼은 내가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계획관리 용도 지역으로 쓰는 건 내가 뭐라고 않겠어. 하지만 내가 그 대신 기반시설 내가 설치해 줄게. 그 대신 당신한테 건축물에 대한 행위 제한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하고 수립하는데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이 관리 방안이 성장 관리 방안이야. 자, 그러면 따라서입니다. 성장 관리 방안. 기반 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 기반 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 자, 그러면 자 좋아. 다음 중에 시험 문제 이런 질문이 떴다고. 다음 중에서 성장 관리 방안에 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딱 나와. 1번 기반시설의 규모라든지 배치, 2번에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3번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말이 딱 나온다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그러면서 끝에 뭐가 나오냐면 토지이용계획 이런 말이 나와. 이렇게 되면 뭐를 정답을 해야 돼? 토지이용계획을 정답을 해야 돼. 왜?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이 성장 관리 방안이지 가로구역에 관한 이 내용이라든지 규모 또는 구입된 토지의 규모 또는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말 들어가는 순간 틀려버린 거야. 땅과 관련이 없다. 지금 이해 가요? 그러면 지금 이 성장 관리 방안은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이야, 난개발이 안 되는 곳이야, 묶인 지역이야.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이지. 난개발 하지 말라 해가지고 완전 보존권역으로 묶인 지역은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지. 이것만 이해하면 정답이 이제 다 골라. 응? 자, 지금부터 들어갈 거예요. 너나 골라라. 이런 말 하면 안 돼. 잠깐, 이것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잠깐, 개발행위 허가판에서 나오니까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세종시장이 하는 거야. 도시군수가. 천안에서는 천안시장, 예산군에서는 예산군수. 이렇게 들어가야 돼. 도시군수야. 누구야? 한마디로 개발행위 허가권자야. 개발행위 허가권자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딱 되는 거지. 내용 이해 가요? 이제 끝났어. 내용만 체킹하자고. 자, 성장 관리 방안. 1번.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의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쫙 밑줄 두 줄 그어야지. 이자가 수립한다. 난개발 방지. 이 지금 세종시 옆에 인근 지역 생각해야 돼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이야. 그렇지, 있는 지역이지.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기반시설 네모 딱 엮어. 건축물 네모 엮어요.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밑줄 두 줄. 이것을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합니다. 성장 관리 방안 네모 딱 엮고 수립할 수 있다. 밑줄 거요. 따라서요. 성장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 기반 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 그러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 세종시장이 뭘 알아 몰라? 자기가 잘 모르지. 행정기관 자기 뭘 알아? 그래서 협의하자, 심의하자. 뭐 건축에 관한 이 내용도 뭐 아냐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협의하자, 심의하자 이런 내용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 그래서 그 내용이 오른쪽에 나와. 자, 오른쪽에 성장 관리 방안의 수립 절차. 밑줄 한번 쫙 그어놓고 1번. 자, 성장 관리 방안 수립권자입니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밑줄 그어요. 이자가 누구라고? 성장 관리 방안의 수립권자.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도 성장 관리 방안 누가 수립해요 하면 그거 배운 적 없는데 그런다. 나 희한해. 개발행위 허가권자 개발행위에서 나오잖아 지금. 조치원 복숭아밥 밀어버린다. 이거 생각해야 돼.
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 의견 청취 있겠죠? 자,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밑줄 그어 놓습니다. 밑줄 두 줄 그어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에 동그라미 치고 뭐 외우고 그럴 건 없어요. 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동그라미 쳐요.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밑줄 그어요.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1, 2번 묶어놓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묶어서 의견 청취 생략이라고 딱 쓰고 의견 청취 생략이다.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하자 하는 내용. 의견 청취 생략. 자, 1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 자, 밑줄 그어요. 10% 이내에서 변경. 밑줄 그어놓고 경미한 변경 이렇게 한번 써놔요. 뭐 10%라는 거 여기까지는 뭐 모른다 하더라도 뭐 경미한 변경에서는 의견 청취 절차 이거 생략하자. 그 변경 지역에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내용을 또 변경할 때. 자, 2번 단위 기반시설 부지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 자, 이것도 10% 미만 변경 밑줄 그어요. 경미한 변경 이렇게 잡아갑시다. 자, 2번 한번 가봅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밑줄 긋고 이자가 누구?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권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수립한다 그랬죠?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권자. 자, 이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 대책으로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일반에 열람하게 한다. 오픈 안 시킨다. 열람하게 한다. 고시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이해 이렇게 써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해해놓고 별표 쳐놔야 돼요. 요거. 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밑줄 그어야죠. 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시거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유보용도 지역, 네모 딱 엮고 별표. 유자 생계입니다. 유자 생계까지 떠올라야 돼요.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떠올라야 돼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자.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자,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전체 면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존용도 지역의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여기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유자생계, 자연녹지 지역이다,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생산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유자생계. 근데 이거 보니까 이 부분을 농림지역에 에워싸고 있는 거야. 농림지역이.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연결 도로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이 보존용도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보존용도는 얼마 정도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 20% 그 내용 20% 이하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자, 1, 2, 3, 4 딱 묶어놓고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이라고 딱 써야지.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 이렇게 써놔야지. 자, 딱 이렇게 한번 써놓고 가로 열고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이요, 보존권역이야. 난개발 여지가 있는 지역이지. 이걸 갖다가 개발 압력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난개발 지역이라고, 난개발 여지가 있는 지역,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개발 수요가 많아. 밑줄 그어봐요. 개발 수요가 많다. 한번 밑줄 긋고, 뭐 유효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해는 좀 합시다. 개발 수요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지.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무질서한 개발 진행 밑줄 동그라미 1번, 진행될 것으로 예상 밑줄 동그라미 2번, 저는 지역이다. 2번 갑니다.
주변의 토지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시가화 예상되어 밑줄 그어놓습니다. 뭐가 보존 목적으로 묶이는 지역이 아니고 뭔가 이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이니까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면 성장관리방안 수립하자.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밑줄 긋고. 자, 4번. 쭉 끝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밑줄 조례로 또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 정도만이. 자, 4번. 동그라미 4번 별표 3개. 가장 중요하다. 성장관리 방안에는 다음의 사항 중 제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밑줄 그어야죠. 자, 1,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놔야 돼요. 자, 요게 바로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 자, 1, 2번 묶어놓고 1번과 2번 묶어서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라고 써놔야 돼요. 성장관리 방안에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입니다. 해놨어요?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 해놨어요? 자, 기용되어야 한다. 자, 1번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배치 규모 밑줄, 기에 동그라미. 2번에 용도 제한 밑줄, 용해 동그라미. 건폐율 용적률 밑줄 그어야죠. 따르세요. 기용되어야 한다. 기용되어야 한다. 기용되어야 한다.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용도 제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끝. 우리 성장관리 방안은 우리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 기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가 있죠? 네. 거기에는 기용되어야 한다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더 하나가.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가 들어가죠? 그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 기용되어야 한다. 이 구분해 주셔야 돼. 여기는 이제 최고 한도, 최저 한도가 3번에 나와요. 건축물 높이,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의무적 포함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높이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건축선 있어 없어? 없죠. 이게 건축물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는데 건축선 빠진다는 걸 꼭 잡아야 돼. 건축선은 해당 사항이 없어. 건축선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야. 건축선은 이 내용이 아니야.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이 아니라고. 건축선 써놓고 X 이렇게 해놔야 돼.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요즘에 이거 빠지는 거 없고 밑줄 그어놓고 넘어가서 52쪽 갑니다. 자, 52쪽 보면 제일 위에 보면 5번 그 밖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 자, 난개발 방지 밑줄, 계획적 개발 유도 밑줄, 필요한 사항 네모 딱 엮어놓기만 해요.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땅 건드리려고 하니까 이걸 제한하는 거야. 지금 그걸 지금 한번 볼 거예요. 예? 이거 봐요. 개발행위 허가 내는 걸 이걸 제한하겠다는 거야. 제한하겠다는 거지.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어지지?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런 내용이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어지면 이렇게 여기서는 이 목적대로 이 토지용 목적을 이렇게 이제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건축물에 관한 계획하고 토지용 계획을 이렇게 쓰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원래 땅 가지고 있는 자가 지멋대로 건축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이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라. 이런 내용이야 지금. 한마디로.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누가 제한하느냐? 제한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밑줄 그어놓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들이 다 제한할 수 있어. 각급 행정기관의 장들이 다 제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 됐어요?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들이. 제한 절차를 딱 보면 제한 절차를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심의 동그라미 딱 쳐야지. 우리 이제 우리 천안시장이 제한하겠다 하면 천안시장 같은 걸 단독제 행정기관이라 그래. 이런 자가 뭐 감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제한할 수 있나? 안 돼. 그 전문기구인 전문기구 등에 있어서 심의, 합의제 행정기구 심의를 거쳐서 항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때는.
자, 그래서 심의를 거쳐 이렇게 나온다고. 심의 빼먹으면 안 돼요. 에? 심의 거쳐 제한하자.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한 차례만 3년 이내 밑줄 두 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 나오는 것도 3년 내에 빨리빨리 나와줘야 돼. 3년 내에 이렇게. 자, 다만 아래의 디귿 리을 미음은 디귿 리을 미음 제한 사유 봐요. 디귿 리을 미음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교육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디귿 리을 미음 찾았어요? 네. 묶어놓고 요건 2년 연장 가능이라고 써놔야 돼요. 2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원위치에서 디귿 리을 미음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야 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밑줄 두 줄 별표. 원래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치고 안 거치고 거치고 연장할 때는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치고 이거 복잡하다 넘어가. 안 거치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죠. 자, 그러면 거기 연장해서 디귿 리을 미음 묶어놓고 연장 써놓고 심의 X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 원칙은 심의 거쳐서 하는 건데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자, 다시 올라가서 2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군수 의견 듣자. 밑줄 그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 의견 들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떴느냐. 예전에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왜 어려운 나왔냐면 봐봐. 시도지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게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이 지문이 떴는데 이걸 많이들 틀리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시험 문제 딱 받고 나니까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부는 아무래도 그 파워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의견 주체할 것도 없고 정부의 국가계획 등이 있으면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틀렸다는 건데 왜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으면 거기 가서 아무 생각 아니 진짜 이게 대단한 거야. 제가 말씀하는 게 웃자고 하는 얘기야.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대답을 해줘야 돼. 거기에서 생각한다고 고민해. 그러니까 느낌 가는 대로 제가 체킹해달라고 9월 가면 그때 계속 시간마다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보아온 거에서 OX가 나온 거지 우리가 전혀 보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데서 OX가 나오면 일단 제끼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지문에서 OX가 안 나왔다면 난이도 치고 어려운 거야. 그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찍는 건데 너무 자기 생각을 너무 그때 하고 있으면 안 돼. 생각이 평상시에 없었으면 그때도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생각 없이 공부했다가 그날 가서 이제 막 그냥 막 이것저것 따져보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혼자 거겠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합격이에요. 그걸 이해할 거야 이제 나중에. 그걸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합격이 다 된다고.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다 들어야 된다. 의견 청취 다 해야지. 네. 자, 제한 사유를 보면 이거 이제 별표 크게 딱 쳐놓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왔죠. 뭐 단독 문제 할 것 없이 지문으로 다 뜹니다 이거. 기역번의 녹지지역 네모였고 계획관리지역 네모였고 이 녹지지역을 보존 녹지지역으로 바꿔도 안 되고 계획관리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도 안 된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해당 사항이고 녹지지역은 모두 해당 사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치?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밑줄 그어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밑줄 그었습니다.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야?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 부분을 잡아야 된다고. 다시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존할 필요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보존할 필요가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밑줄 그어야죠. 자,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밑줄 그었어요? 환경, 미화로 잡아갈 거예요. 환경, 미화로 잡아갑니다. 자, 환경, 미화 첫 글자 땄어요. 문화재만 화자 중간에 땄죠?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르세요. 사자성어 나오죠? 환경, 미화. 따르세요. 환경, 미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은 연장이 가능한 걸 보면 전부 다 계획과 관련된 경우예요. 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하는 거야. 나와봐야 알겠다는 거야. 여기에서만 연장이 가능해. 그 계획과 관련됐다. 계획이 지금 수립 중이다. 이렇게 잡아야 돼. 자, 디귿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네모, 도시군 관리계획 네모. 이 두 가지.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옳지.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되죠? 네.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지금 ing지. 네. 그치? 네.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의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이 되고 뭐 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 된다는 거나 막 이렇게 변경이 예상이 돼. 그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뭐 1만 제곱미터인데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이 예상이 돼서 5천 제곱미터 미만이 된다 하면 허가 내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연장하겠다. 제안해서. 자, 리을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자, 그 다음에 미음번 기반시설 부산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무슨 계획이 나와?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고 있는 중이지? 네. 중이니까 기다려봐라 하는 내용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내 뭐가 나와야 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 나와봐야 알겠다는 거야. 그 공원부지로 이거 될 건데 거기에다가 이게 집 짓는 거, 단독주택 짓는 거 허가 내버리면 또 안 되잖아. 지금. 자, 구역 두 가지가 나와. 무슨 구역?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개발 밀도관리구역으로 바꾸는데 바꾸면 곤란할 수 있겠어요? 개발 밀도관리구역은 계획이 안 나오잖아. 해당 사항이 없지 이건. 자, 구역 두 가지가 나오죠? 무슨 구역?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돼요. 천장 보세요. 천장 잘 봐봐. 제한사유 5가지가 쓰여 있어. 잘 봐봐. 지역이 2개 나와. 지역이 2개.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나와? 천장 지역이 나와? 독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나오죠? 네. 보전 필요가 있는 지역. 두 번째 사자성어가 딱 나오네. 환경미화. 세 번째가 계획 2가지가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ing다 지금 수립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역 2가지가 나오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끝에서 3가지는 2년 연장 가능하고 그죠?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거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찾고 1번과 2번 기역번과 니은번은 요건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하면 틀려? 근데 요즘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환경 미화하면 맞춘다. 근데 요즘에 하나만 풀어 쓴다니까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여기까지 안 거치고 그냥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뜨면 그건 또 처음 보는 지문이란 말이야. 요즘에 그렇게 뜬다고. 환경 미화에서 환경 미화가 떠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제한할 수 있다면 제한 사유 그런 거 환경 미화 이런 게 있었지 거기까지 떠올라 줘야 돼. 근데 그게 안 떠오르면 그것도 틀린다고 또. 요즘 막 이렇게 풀었어서 조금씩 간단하게 이렇게 다닌다 하더라도 맞춰야 되고 밑에 동그라미 4번 제한 기간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심의 이렇게 써놔야지.
이때는 심히 거치는 거고 심히 거침 이렇게 써놓고 가로 열고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는 심이 없죠? 그 내용도 한번 써놓고 오른쪽 위에 5번 제한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 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 지역, 제한 사유, 제한 대상 행위 및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해서 미리 고시만 되모였고 제한해놓고 고시야 제한하기 전에 미리 고시야 옳지 나머지 놓아두고 다 할 건데 나중에 이제 할 거야 놓아두고 넘어가서 54쪽 기반시설 연동제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